오늘 주식시장이 세차게 내려왔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좀 튀었고 다우만 어제 마이너스였죠. 아시아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쳤고 중국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상승했고요. 유럽으로 넘어와서 닥스는 2%나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거를 미국 시장에서는 이어를 못 갔는데 뭐 주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독일 물가상승률 지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증가율이.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는 살짝 올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는 감소했죠. 그리고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의미는 이 상승 강도는 정점을 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가가 정점 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일단 일반 CPI, 전체 CPI를 놓고 보면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월 1.2였는데 0.3으로 전월 대비 증가세는 감소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감소했어요. 8.5인데 8.3. 그런데 예측치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두 개 다. 여기까지는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전년이나 전월 대비 감소한 것에 를 그냥 생각해 보면 정점 친 거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코어 CPI가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0.6으로 예측치보다 넘어간 걸 넘어서서 증가해 버렸어요. 코어 CPI면 에너지 부분이나 뭐 신선식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 부분들이 아직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정점을 치지 않았다는 뜻인 거거든요. 지금 저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딴 동네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결과적으로는 이 빅스텝에 대한 부분의 압력, 불안정성을 띄우면서 주식시장이 세차게 내려갔습니다. 이 기사 잠깐 볼까요? 박정일 기자께서 디지털 타임즈 5월 11일자 올리셨는데, 여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께서 블룸버그 나오셔가지고 0.75를 영원히 배제한 건 아니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6월, 7월 추가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도를 더 올려야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가정치지, 그러니까 가능성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이 세차게 내리꽂았습니다. 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는 지금 채권 쪽입니다. 채권을 보면, 최근 추세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3일 연속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 11일 이틀 연속 내려왔네요. 이틀 연속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건 이미 누차 말씀드리지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누군가 채권을 매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우려하는 걸로 주시장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습니다. 104달러를 뚫고. 금리 인상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채권은 금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한 시장 자체가 좀 위험의 피현상으로 채권 시장은 약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추세적인지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정적인 이슈로 작동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반영하고 있는 걸 보면 심리지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CNN 비즈니스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릴 때 피아 중반에 있었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보면 별로 느낌이 없는데, 타임라인으로 보면 여기 살짝 내려왔다가 22까지 다시 반등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대차기 아래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전미 개인 투자자 심리 지표거든요. 보시면 4월 27일 날 이 주간 발표인데, 볼리시가 바닥을 찍고 베어리시가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5월 4일 날
브루시가 반등했고 베리시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심리가. 그런데 요번 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내일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아마 이게 베리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야르딘 리서치 데이터인데 인베스터 인텔리전스 센티먼트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지표가 바닥을 찍고 세차게 내려왔다가 반등 기미를 살짝 보였는데 그게 회복을 못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표로 보면 이렇게 보면 S&P 500 지수 일봉 차트로 놓고 보면 내려오다가 그죠? 세차게 반등을 한번 보였거든요. 여기서 이 반등세가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시 밑으로 세차게 내려와서 지금 4일 연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4일? 5일인가 4일일 건데 차트가 하나 더 만들어졌네. 하여튼 일봉이 계속 반복적으로 약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요 저항선 지지선 주요 지지선을 다 깨고 뚫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다음번 지지선은 아마 2라인일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있는 2라인일 것 같은데 이거 11,000대 초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11,000라인 정도가 다음번 지지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폭으로 보면 S&P 500 지수도 잘 버티고 있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다음번 지지선은 이 머리라인 여기 반등 머리라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35,00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세차게 아래로 내리꽂으면 여기가 지지선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스닥은 상당 부분 지금 상승했던 여력을 다 반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는 잘 버티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어제 제가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조정이 깊어지면 과연 이게 추세적으로 붕괴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매집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미국의 실물 경제 동향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모든 어떤 실물 동향들 예를 들면 가계 소비 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무역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부분하고 이런 전체적인 걸 다 싸잡아서 보면 이게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가고 있고 경기 수축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짧은 기간 안에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만한 조짐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설비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투자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히 약해진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 미국도 그런 부분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의 영역에서 크게 무엇인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심리지표들을 보면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를 드렸죠. 오늘 미국에서 나온 US 톰슨 로이터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얘도 반등세가 좀 강했고 우리나라 4월 말에 나온 겁니다. 이거 4월 27일 날 나온 소비자 심리지수도 여기 보시면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3월, 4월에 계속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월 29일 날인가 나온 겁니다. 28일 날 나왔고 기업 경기 지수거든요. 제조업 업황이 보시면 3월에 저점을 찍고 4월에 반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 부분도 여기 보시면 2월, 3월 저점 찍고 4월에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비제조업의 업황, 지금까지는 업황을 본 거고 미래에 대한 전망 추이를 보면 서비스업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조업도 내려오고 있긴 한데 과거 추세선상에서 보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장기 평균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봄, 여름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면서 활동력이 증가하고 물가 압력과 금리 압력 이 두 가지가 다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 부분을 감당하고라도 그 소비에 대한 부분이 확산되는 이런 패턴에 대한 경제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리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들 심리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두 가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실물 경제가 망가져서 자산 시장이 깨질 수도 있고요. 자산 시장이 안 좋게 움직여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산 시장의 붕괴 강도가 다시 세차게 내리꽂아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것처럼 세차게 더 내리꽂는다면 주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경제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처럼 난리를 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때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 세차게 계속 내리꽂았죠, 바닥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 시기에 반등을 하잖아요. 지금도 만만치 않게 지금 주식시장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S&P 500 지수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대책에 더 내리꽂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급격한 반등이 발생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은 비용의 문제인데, 그 비용의 문제를 부담하고 경제 활동이 돌아갈 수 있다면 경기 수축 국면이 당장 코앞에 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이면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이 7개월 넘게 남았는데 계속 이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불안하지만 여기서 한번 대책에다 내리꽂으면 그거는 매수를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에너지 쪽에 좀 더 안 좋은 기사들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5월 12일 날 국민일보 한영호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우크라이나 쪽의 일부 지역에서 점령군의 기술적 방어로 가스 압력 시설을 가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한 3분의 1인가요? 해당하는 부분 여기 있네요. 천연가스 3분의 1이 지나는 루안스크 지역의 가스 운송 시설 가동이 중단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가스도 그렇고.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하죠, 미국이. 중동에다가 이제 주요 인사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건지, 이건 조영준 기자께서 서울경제 5월 11일자 올린 건데, 미 상원의원은 이른바 노펙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 등 산유국이 석유 생산량을 다 합할 경우 미국 정부가 산유국을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UAE 담당자가 나왔죠. 부당한 표적이 됐다고 반발한다. 팽 돌아버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하고 지금 계속 척을 지고 있거든요. 에너지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이게 지금 압박의 수단으로 작동해서 긍정적으로 작동할지 부정적으로 작동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 부분 해결을 잘 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여기는 연합뉴스 이승민 기자인데 5월 10일자에 올리셨습니다. 이제 러시아 외무부 장관께서는 중동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미국말 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나마 뭘 하겠다라고 대중 고율 관세를 매겼던 것들을 약간 풀어주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을 단박에 뭔가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문제와 이걸 동시에 풀어야지 한쪽만 풀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중국 부분은 베이징 자금성 운영 중단에 대형 쇼핑센터 영업 중단에 베이징 쪽은 계속 확산되는 것 같고요. 상하이 쪽에는 격리시설 이외에 외부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제로 코로나의 방역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불안정성을 계속 띄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그 다음번
회의가 6월 14, 15일이거든요. 이 한 달 동안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요번 주에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왔고 다음 주에는 아마 빠르면 그 속보치 PMI 지수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그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계속 지표들을 확인하고 쳐다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투자 심리수가 실물 경제의 움직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경기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투자 심리 악화로 작동하게 되면 지표의 움직임과 반하여서 주식시장이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표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그게 바닥을 형성하는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안 보여드린 게 아마 이거 같은데, 지금 이 줌 얘가 줌이에요. 그냥 하도 많이 쓰는 거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모니터링 하려고.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붕괴되고 있죠.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크파운드입니다. 검은색. 얘도 역시 붕괴되면서 회복이 안 되죠. 중소형주 쪽에서는 지금 나스닥 쪽에서 회복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이 차트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800 깨졌습니다. 800 깨져가지고 종가가 734로 나왔죠 지금. 그리고 애플이, 이 빨간색이 애플이거든요. 애플의 주요 이 지지라인이 $150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요 지지라인이 깨졌어요. 테슬라도 800 얘기를 하는 게 깨졌고 이 150도 깨졌거든요. 선도주식들의 주요 지지라인이 깨지는 걸로 봐서는 이 상당히 주식 강도가 약하다. 그것도 최근 추세로 내려오서 흘러내려오면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재차 흘러내리는 걸 보면 주식의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심리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시그널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움직인다면 어제 지표에서 놓고 보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일단 나왔었는데 오늘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 강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하락 강도가 세가지고 기술적으로는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최근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너무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게 그 반등에 대한 부분 이게 여기서 한 차례 더 세차게 내려꽂지 않으면 여기서 어설프게 반등하는 거에 따라가는 상황을 취했다가는 나중에 더 세차게 내려가는 걸 눈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